우리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 출발했는가? 아주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거의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경제는 바닥, 정치도 멈춰버리고 거의 계엄으로 바닥에 내 동댕이 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고 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의 걱정과 비원과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주권정부를 출범할 수 있었죠.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6개월 달렸습니다. 6개월 달린 결과를 아주 간략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반등시켰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조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달려가야 되고 더 도와주셔야 합니다. 한번 지표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옛날에 한국 경제가 막 10%, 20% 막 이렇게 막 달려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몸집이 커지고 비교적 성장해서 다른 선진국들이 그러듯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 우리 체격에 어느 정도 뛸 수 있는가, 그거를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키와 체중과 체격을 놓고 볼 때 대략 한 1.8에서 2 정도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마이너스로 갔었습니다. 언제? 윤석열 시절에. 바닥으로 가버렸습니다. 언제 다시 그것이 마이너스에 살아났냐? 윤석열 탄핵되니까. 놀랍죠. 경제라는 게 심리의 효과도 있어서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0%를 넘어서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원래 뛸 수 있는 정도의 체력. 지금 대략 1.8로 전문가들이 보는데 그 1.8까지 6개월 만에 바닥에서 지하를 뚫고 6개월 만에 새 정부에서 6개월 만에 올려냈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올해 잘하면 1.8에서 2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것을 더 올려내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돈 좀 더 쓸까? 남들이 더 쓸까? 이런 등등 대여섯 가지의 지표를 종합한다고 하는 소비 심리가 100을 넘어서 쭉 몇 달째 이렇게 최초로 상승의 지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추이는 바로 최근까지의 추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2000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앞으로 코스피가 중장기적으로는 5천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제로는 이 정부 임기 마지막 중 3, 4년 후에 3천 뚫고 4천대까지 가면 사실 우리는 정말 대성공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언론이나 야당은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택도 안 되는 소리 무슨 5천은 무슨 소리냐. 지금 어디까지 갔죠? 4,800대까지 가버렸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환율도, 수도권 부동산도, 청년 실업 문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경제가 앞날이 보이지 않던 절망 상태로부터 지난 6개월간에 분명하게 잘하면 어쩌면 살아날 수 있겠네 하는 희망이 보이도록 반전시킨 것.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난 6개월 동안 해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민 모두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있죠. 야당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수나 있겠어? 미국이 만나주겠어? 한미관세협상 하긴 하겠어? 한미관세협상이라는 게 과연 일본보다 유리하게 하겠어? 이런 얘기 많았죠. 최고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왜? 미국이 제일 세고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관세협상을 전 세계를 향해서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마음 놓고 사실 하지 못하면서 싫은 협상이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강한 나라. 와의 관세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를 풀어낼 수 없는 그러한 협상을 결론을 냈죠. 많은 보도가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미국이 주도해서 이번에 시작된 관세 협상에서 미국보다 유리하게 끝낸 나라 찾을 수 없습니다. 왜? 미국이 제일 세고 미국이 시작한 거니까.
그런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번 관세 협상의 성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누가 덜 불리하게 했는가? 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했는가? 한국이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하게 했는가 아닌가가 관세 협상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이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에 비해서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 전체 다른 협상을 했던 나라들에 비해서 비교적 괜찮게 했다.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업적 합리성. 쉽지 않은 협상을 했는데 우리가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얻어내려고 노력해서 그 모든 협상에 딱 씌운 모자가 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쉬운 말로 하면 돈 되는 것만 한다. 미국은 미국 돈 되는 거 하려고 하고, 한국이 투자하라고 하고,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고, 만약 그대로 전혀 우리가 똑같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갔다면 사실 우리 국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돈 되는 것만 한다. 투자를 할 때도 또 자금을 모으는 방식도 한국이 불리하고 경제적으로 해를 보는 방식으로는 안 한다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마스가. 최근에 군산에도 미국이 조선을 할 거면 차라리 군산에서 하면 어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스가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미국을 더 세게 해주자. 마스가는 미국과의 어려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조선력,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배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협상을 가장 잘 이끌어낸 전략입니다. 미국이 가장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배 잘 만드는 능력, 군함 잘 만드는 능력인데 막상 그것이 제일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수진 장군 거북선 만들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 쭉 이어져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번 협상 전체를 보면서 덜 불리하게 끌어가는데 딱 협상의 지렛대로 쓴 그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우리는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미관세 협상이 끝날 때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말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강한 나라하고 협상을 해보니까 정말 속이 끓을 때가 많다. 그 얘기를 점잖게 표현한 거죠. 각국 도생, 전 세계가 경제전쟁을 하는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조선 능력을 가지고 비교적 여러 가지 상황을 협상으로 풀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조선이 그랬듯이 앞으로 그거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AI든 바이오든 만들어서 다른 나라라고 할 때 딱 이것만큼은 함부로 우리가 밀리지 않겠다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협상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버티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터프 니고시에이터. 만만치 않은 협상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김정관 장관, 김영범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정말 잔뼈가 굵은 관료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이번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에 내렸던 지침이 없었다면 절대 버틸 수 없었다.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들었거든요. 우리 국익에 손해가 되는 것은 결코 사인하지 않겠다. 버텨라. 시간에 쫓기지 마라. 우리 김관영 지사님도 공무원 해보셨고, 우리 이원택 우리 의원님도 그런 도정 관련해서 직접 일도 해보셨고,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공무원도 해보신 분 계시고,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해방 이후에 어떤 사안이든 가지고 협상을 해서 시간이 딱 임박했는데 그것을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쭉 밀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협상한다는 것 실제로 쉽지 않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냈습니다. 깨질 것 같은 상황을 몇 번 넘기면서 저는 이번 한미관세 협상이 비교적 선방을 하면서 끝낸 가장 저변에는 대통령이 확고하게 딱 버티면서 판단했던 그러한 전략적인 다부짐이 작동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한미관세 협상 사실 참 어려운데 우리도 100% 만족 못하는 대목이 있지만 비교적 잘했다. 이렇게 선방했다라고 평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